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벌통형 관광 개발이라고 이 순천만이 꽃밭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순천만만 하는 것 같지만 순천만 정원 도시를 보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꽃밭이라 생각하고 벌통을 보면 어디다 놔야 돼요? 대부분 벌 꿀 따는 사람들 보면 나대지에 놓잖아요. 아카시아 산꼭대기 안 갖고 올라가잖아요. 나대지에다가 벌통을 넣은 거예요. 관광객이 와서 순천만을 꽃밭처럼 보고 벌통에다가 계속 꿀을 넣으면 누가 꿀을 따? 우리 아버지, 삼촌, 작은아버지들이 식당, 호스텔, 여관 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갑천습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꿀따기 좋은 곳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도심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어때요? 굉장히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이 관광은 문화 예술이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산업. 관광 산업, 굴뚝 없는 산업.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좋은 그동안 대전 시민들이 선하게 또 국가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5년 9월 5일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탄생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수단을 정원을 만들고 정원을 그러면은 만들면은 국가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후세를 위해서 지금 이 에코벨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심 개발과 주거지역의 확장은 순천만 갯벌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순천만 자연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였다. 그 당시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해놓으면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 생태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전국에 50여 개의 지자체가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1호 정원이 순천만, 2호 정원이 태화강입니다. 순천만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 정원을 만든 거고 태화강은 강을 살려서 정원을 만든 거고 제3호 대전 갑천 정원은 국가 습지를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기본 의미가 다른 것이 돼야만 국가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순천만처럼 오면 국가정원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해 정원 박람회는 공공시설 정원을 만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저류지입니다. 7만 평입니다. 4개지 잔디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잔디는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의 기본 모드는 녹색입니다. 녹색을 안 보기 때문에 회색만 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뭐예요? 녹색을 심어야 되는데 한국 잔디는 6개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잔디를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여름에 4만 명이 운집한 공연을 해도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를 넣지 않고 방석을 넣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방석에 앉기 때문에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기 때문에 행사 끝나면 30분 내에 정리가 됩니다. 의자 넣는 행사장 2만 명만 모여도 한 3일 정리합니다. 쓰레기. 정원과 도시가 단절돼서 4차선 도로인데 이것을 잔디를 입혀서 1.2km 연결했습니다. 바로 1년 전에는 이렇게 4차선 도로였습니다. 잔디를 입혀서 정원과 도시, 강과 도시를 연결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도심 가운데 10년 전에 정원 박람회 때 이 호수에서 이 동천물과 똑같은 높이로 호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m 이게 들나왔거든요. 수문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배를 바로 이 정원에서 KTX 타고 여기 와서 배를 타고 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6대가 운행됐습니다. 이렇게 거신길을 15km 만들었습니다. 순천만의 정원의 저류지에 시민들이 처음에는 잘 안 걷더라고. 지금은 체험한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것을 계속 발표되면서 너무나 좁아서 지금 늘려야 됩니다. 대부분 한 장소를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내고 3대 메이저 신문이잖아요.
논설위원들이 전면에 기사를 썼는데 똑같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니까 중앙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동아일보는 쓸 것이 없어가지고 나를 써보여가지고 지방 분권시에 생각하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큰 프로젝트는 공무원만 잘해갖고 되지 않고요. 지자체장만 잘해갖고 되지 않고 시민만 요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비전을 제시하는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뭉치야지 하트 의견이 돼야지 가능하고 저는 가장 중심에 공무원이 실행하는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강의하기도 싫어요. 이제 막 쉬고 싶고 그런데 간 이유는 우리 전국이 좀 좋게 변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우리도 하자라는 의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익 스피치에 적극적인 강다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하려면 반드시 조롱, 반항, 당연한 3단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생태 좋아하고 있네. 겨울에 말면 동태고 강원도 되면 황태다 막 조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서 일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반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아 내가 혁신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했지만 대부분 23승한 것만 기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명량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도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두렵다 했습니다. 두렵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무서운 용기로 거듭날 거라고 강조하고 나가서 장수를 모아놓고 이겼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천수지를 이걸 우리 자원도 만들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것은 뭐야? 우리나라의 최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 좋은 박람회 마치고 나서 전남 도경에 목포회가 있거든요. 도경 특수부에서 부르더라고. 칭찬하려고 불렀어요. 우리 직원 20명 조사하고 업체 20명 조사하고 마지막에 저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할 말도 많은데 가자. 자신있게 갔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업자 대행업자 500억짜리가 4명이고 4군데고 하청업체까지 한 50개 업체 되죠. 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밥을 안 먹더라고. 그것도 운이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조사 받는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먹었더라고. 가자. 아까 그 바로 우리 백은근 선생님 그 남편하고 제가 같이 간 거예요. 당당하게 갔는데 건물이 딱 보이는데 확 가기 싫더라고. 들어가기 싫어. 그 시내로 가자 그래가지고 시내 가서 우왕청심만 물러낸 거 하나 사먹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갔습니다.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조사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1년 동안 우리 가족 모두 통장 털려가면서 조사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1년 후에 검찰에서 기소 의견도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업자가 성남에 살기 때문에 성남지청, 광주지청, 순천지청을 거치면서 6개월 동안 다시 특수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내는 얘기했습니다. 당신 3년 동안 일하면서 봉숭아 포트를 하나 가져와서 뭘 가져왔어? 뭔 조사를 그렇게 받으러 다니냐고. 부끄러웠습니다. 1년 후에 한 업체가 53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법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좋아하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53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1년 동안 대응해서 53억 중에 3억만 주고 50원 주지 않아도 된다는 98% 사유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년이 50억 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알았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일은 혁신할 수 없습니다. 혁신되지 않는 일은 국민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의 반대는 모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순천만 어떻게 모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반대에 붙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에 대해 훨씬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제가 직접 가보고 이것이 왜 생태도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본에 있는
저리인데 정원입니다. 저주인데 정원입니다. 이렇게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물길 베일에 흐르는 가운데 흐르는 거 다 봤었죠?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독일을 보러 생태도시를 보러 갑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도심 가운데 흐르는 물을 이렇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기는 도심이 낮다 보니까 물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것도 이미 몇백 년 전에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합니까? 이렇게. 저는 한바수모가 갑천스치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모델이 될 거 아니라 세계적인 모델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이거는 도심 가운데 있는 습지를 하면은 세계에 없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원래 제목이 순천 정원박람회였습니다. 제가 순천만 정원박람회 하자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시장도 확신이 안 되니까 간부에 한번 올려봅시다 하더라고. 간부에 그때 국장이 9명이었는데 부대 8대1로 깨졌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가 맞다고. 당신은 순천만만 하니까 순천만만 아냐고. 다시 또 시장 선택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순천만은 광주가도 없다, 대전가도 없다, 뉴욕, 도쿄도 없다. 순천, 광주만 가도 깨기다 이거. 에? 그잖아요. 30만 도시, 광주 140만 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심 속에 있는 습지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잖아요 이거. 그러면 일단은 세계에도 없을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 도시와 강이 어우러진 글로벌 혁신사를 만든 도시와 강이 어우러진 것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강 잘못 만들어갖고 계속 그 안 좋은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요걸 하나 만들 수 있는 하나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 저렇게 보존되는 강남 처음 봤어요. 이게 없어. 그 다음에 도심과 관광장을 경제보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도심 속의 관광, 유럽에 가면은 막 저기 풀밭 보고 있습니까? 도심만 돌아다니죠. 이건 계획적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관광장이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도심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물이 있잖아요 지금. 네. 공원, 정원, 하천 등 국가는 못합니다. 국가는 벽이 많습니다. 공원 관련 부서, 정원 관련 부서, 하천 관련 부서 엄청 벽이 큽니다. 대전시는 어때요? 시장 하나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거 가는 겁니다. 지방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방 분권시대. 분권시대 핵심 모델은 중앙집권시대는 중앙공무원이 혁신을 이루지만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이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지방마다 특색 있게 순천, 대전 특색 있게 경쟁력을 일으켜서 이게 퍼즐처럼 모아서 국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만듭니다. 시민, 지자체장, 공무원 굉장히 책임이 중요한데 저는 학습이 중요하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바로 분권시대는 이렇게 퍼즐이 모아져서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면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자겠습니다. 갑천습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결국은 저는 우리가 패망을 갑천습지 갖고 우리 대전 시민들 잘 살 거야,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말은 숨겨놔야 돼. 이 표시 전략이 그건 앞세우면 안 돼. 뭐 숨겨놔야지. 갑천습지를 좋게 복원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는 우리 대전 시민한테 어떻게 이득이 가겠는가. 대전 시민은 공짜로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거 계속 순천 시민들은 10,000원만 주면은 정원을 1년 동안 무료로 다닙니다. 네? 아니요. 예부에서 오신 분은 작년에 박람회 때 15,000원 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 아니 시민은 세금을 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혁신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데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부담스러운 일이 온다면 어떻게 도전해 하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생각만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인 곳이 어딘지 압니까? 두바이? 뉴욕? 아니요.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90% 좋은 생각을 안 짜고 죽어본다는 거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도전해라고. 저도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큰일 할 때마다 주변에서 야 새끼야 니만 이래 막 하고 난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던 면세기를 4개월밖에 못하고 본청에 계속 있다 보니까 큰일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수첩 간지에 이렇게 써놓고 회의 가서 시간 나오면 계속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참는 자제예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부풀리지 않는 겸손. 여러분도 혹시 순천만 정원박람회 15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나가 좀 관여를 했다고 알았습니까? 언제나 적은 힘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고집. 처음 기획했던 시장님이 중간에 국가가 보조금을 빨리 안 주니까 엄청 고민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의 보조금을 왕창 가져와서 성공시키겠다고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앞전 시장하고 코드가 맞은 최단님부터 잘라야지 당신이 일하기 싫고요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 나는 이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구나 마음 편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섰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매주 간부회의 할 때마다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냐면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다 그러면서 나무랬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간부회의는 전 직원에게 중계되는 CCTV로 중계를 했습니다.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번번 먹였습니다. 도저히 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3분짜리 영상 보고를 했습니다. 10년 전 좋은 박람회 추진 과정 영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에게 다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다 해산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괴로울 때마다 다른 데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만 일하냐 비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야 너가 한 일 그동안 감동적이니 글로 한번 써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글로 쓴다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시민들이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나의 눈물 시민 행복이다. 기립박수를 해보자고. 근데 저는 그 순천의 기적의 어린이 제도도서관이 1호 도서관이잖아요. 그거 유치할 때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마무리한 일은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눈물 같도록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완성한 일은 시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우리 내가 하는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큰 재산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갑천습지를 보고 놀랬고 또 이것을 자원하여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의원님 정말 저는 법관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게 행정의 이런 깊숙한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주는 것을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반드시 이루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표정이 지금 다 없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질문 질문 한 3개 받겠습니다. 강사님께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네. 앉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전 마라소나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사람입니다. 여기 월평농원과 같은 숙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숙제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 현재 어쩌기 보시면 한가운데 숙제가 야생 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습지가 야생적으로 보존이 잘 되었는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놀라세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지키고 이곳을 지킨 거예요. 개발되지 않도록 지키고. 근데 지금도 개발 논리에 항상 휩싸이고 있습니다. 제방을 쌓으려고 하고, 네, 이제 정비를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갑천 맞은편에
갑천 수변공원을 현재 조성 중이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월평공원은 2017년도에 그 도시공원 일부제로 인해서 이제 해제로 인해서 그 이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갈마지구 이쪽 부분은 이제 부결이 돼서 막아냈고 다른 지역은 현재 산을 깎고 개발 중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습지 그 전영국 교수님의 논문도 봤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또 공부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셨고 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흙두루미를 이렇게 오도록 보존하도록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 거 보고 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정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 자연스럽게 잘 보존되고 있는 이 갑천 습지를 개발해야 된다,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이곳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을 순천만처럼 이렇게 그 순천만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순천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정원은 왜 만드냐면 순천만을 보호한 에코벽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 내라는 거지. 갑천습지를 지금 개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갑천습지 그 있잖아요. 습지로 지정된 것은 철저하게 보존할 때 가치가 있어요. 이게 순천만도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보존한잖아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300만 평을 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거. 근데 그건 환경단체 설 수 있습니까? 못잖아요. 결국은 환경단체도 어떤 공무원을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그래도 학습을 같이 다니면서도, 이게 저는 어떤 일을 전술에서 지고 전술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는 패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막 아끼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음에 어떤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돼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서로.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해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려고 오래 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저걸 지금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 개발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지속 가능한 보존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저는 반드시 훼손됐다고 봅니다. 바로 건네 지금 아파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개발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웠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근데 좀 있으면 더 늦다. 의원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지 보존구역은 지금 습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다가 그것을 사람들은 지금 하면은 밑에는 막 도로를 만들고 막 이거 아니지. 거기는 철저하게 보존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리고 순천만도 보면 있잖아요. 순천만 800만 평입니다. 근데 처음에 무료였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난리였습니다. 누가 난리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그 비용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근본주의 환경하신 분들은 무조건 나더라고 말이지 대책을 안 내죠. 그럼 어떨 거냐? 누구 돈 넣을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일하는 사람이 그 민원 이해관계자의 마음을 읽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 중요해요. 당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해관계자의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중요하고 저는 아까 나는 보존주의자입니다. 보존한 것을 봐보세요. 아까 같이 내가 필드스코프로 새를 보는 관광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막 사람이 다녔으면 새 오겠습니까? 안 온다니까.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 그거는 철저하게 보존하고 조용히 새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볼 수 있는 생태 관광 요소를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 게 되지. 계속 보존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저는 대전 사람만 알고 아무도 안 모른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주 그 건이었어요. 혹시 순천만도 사실 시민단체가 처음에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처음에 행정에서 뭐 하도 랩을 하겠거든. 그걸 막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씨앗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대답하면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습지 안에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제대로 보존하려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탐조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봐야지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오해인 것 같고요. 의원님 잠깐.